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변화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그 변화의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변화의 포인트를 차별화해서 찾아야 한다면 그 차별화의 시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는 그 실제 사례를 막 삼겹살 전문점을 창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차별화라는 것이 그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뭐 차별화가 곧 마케팅의 전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원인 대비 결과값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고정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똑같이 실행을 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성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불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불가능하죠. 그랬는데 이 불변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쓰고도 야, 여기에 불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불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불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는 극찬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입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결국 마케팅은 고객의 인식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중요합니다. 예. 불변이란 단어를 썼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케팅은 결국 고객의 인식과의 싸움이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뭐 첫 번째 뭐 선도자의 법칙에서 뭐 세상은 뭐 1등만 기억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쭉 읽다 보면 마지막이 재원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도 돈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니네 뭐 마케팅 이런 거 하지 마 이거거든요. 좀 허망하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결국은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장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적자거든. 그래서 지금 무언가라도 해보고 싶고 발버둥이라도 쳐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재원이 부족해.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식당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도 저조하고 5년 생존율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재원도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되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를 잠깐 일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마케팅은 고객의 인식, 그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고객의 머릿속에도 시장이 있다. 결국 마케팅은 고객의 인식과의 싸움이다.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밑줄 쫙 그시고 별표 5개 하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상품을 훌륭하게 홍보를 해줘야 할 어벤져리스트. 예, 마케팅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어벤져리스트, 전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별화 전략을 선택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상공인 기심정결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퀴즈를 내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퀴즈로 일부의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된다고 그랬고요. 2부는 지금 하려고 하는 테스트로 모든 게 다 요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겹살 전문점 창업하기, 삼겹살 전문점의 창업 과정을 통해서 실제 차별화의 요소를 찾아보고 내 사업에 적용하기. 자, 일단 테스트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과 꼭 가고 싶은 삼겹살 전문점.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면 주변을 이렇게 막 돌아보다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삼겹살 집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봤던 삼겹살, 내 머릿속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삼겹살 전문점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혹시 뭘까요? 자, 저는 와인 삼겹살 전문점, 상호는 말할 수 없으니까 와인 삼겹살 전문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꼽아보세요. 제가 와인 삼겹살 전문점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일단 와인에다가 삼겹살을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재웠기 때문에 잡내가 나지 않고 밑반찬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주님께서 상당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와인 삼겹살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첫 번째 가보고 싶은 삼겹살집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생각을 하셨으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그 첫 번째 집이 문을 닫았어요.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쉬는 날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 집을 가게 돼서 그 다음번에 가봐야 한다면 두 번째로 가고 싶은 삼겹살집 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정말 즐겨하는 삼겹살의 민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저는 김치 삼겹살 전문점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제가 즐겨 가고 있는 데이기도 하는데요. 김치와 각종 야채를 삼겹살과 같이 구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니를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서 먹는 것들을, 드시는 것들을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 두 번째는 김치 삼겹살 전문점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번째 매장을 머릿속에 꼽아주세요. 두 번째는 김치와 각종 야채 때문에 김치 삼겹살 전문점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정육 삼겹살 전문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삼겹살을 내가 그 앞에 쇼케이스에서 보고 골라서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하고 먹는, 내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파절이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정육 삼겹살 전문점을 저는 제 머릿속에 세 번째 연인과 꼭 가고 싶은 삼겹살 전문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삼겹살 전문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되셨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세 군데의 삼겹살 전문점이 머릿속에 그려졌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한번 가능하시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넘어가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상이 삼겹살만 드시는 분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세 번째까지 보면 자, 첫 번째는 와인 삼겹살, 두 번째는 김치 삼겹살, 세 번째는 정육 삼겹살. 이렇게 해서 그 각 매장마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테스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삼겹살 전문점을
창업을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 매장은 최소한 고객이 가고 싶은, 고객이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고 싶은 삼겹살 전문점 3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삼겹살 전문점이니까 최소한 3위. 3위를 벗어나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3번째 이상까지 기억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번째 이상, 3번째부터는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사랑하는 연인과 꼭 가고 싶은 1, 2, 3위. 3위까지 생각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 꽃집이 사랑하는 연인과 꼭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매장 3위 안에 고객의 머릿속에 랭크되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마케팅은 고객의 인식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불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중요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테스트를 했고요. 자, 이 테스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매장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태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내가 지금까지 꽃집을 10년 이상 했는데 좀 오랫동안 나 단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면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소로 차별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화는 결국 무엇이냐면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고정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차별화는, 그 차별화의 완성은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고정화시키는 것. 처음에 차별화란 할 때 고객의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고객이 아하 라는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별표까지 해주면, 그래서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 자, 와인 삼겹살, 김치 삼겹살, 정육 삼겹살이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인식이 되면 그것이 바로 차별화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을 앞에서 일부에서는 무엇으로 했냐면 4P로 기준을 잡자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4P는 판매자 중심이고 4C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객 중심이고 4E는 판매자와 고객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기준을 잡자니 4P와 4C와 4E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기준을 잡기에는 4P가 조금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에 4P를 기준으로 잡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그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창업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창업 과정에서는 창업 비용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2가지의 재원의 법칙, 돈이 없으면 마케팅 전략 그거 무용지물이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라는 재원의 법칙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경우는 해당하더라도 이 창업할 때는 이미 재원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앞으로 장기간을 내다보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일단 차별화를 중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창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기준을 4P로 잡고, 그리고 삼겹살 전문점을 한번 창업해 가보면서 차별화의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P에 가서 프로덕트는 컨셉 확정하고 브랜드 결정하고 메뉴 구성이다. 프라이스는 거래처 확보고, 플레이스에서는 아웃테리어와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모션에서는 오픈 리허설과 그랜드 오픈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프로덕트에 반드시 컨셉 확정, 브랜드 결정, 메뉴 구성이 프로덕트에 해당한다, 상품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그 프로덕트,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컨셉과 브랜드와 메뉴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뒤에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 좀 생략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트만 해도 몇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거대하는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은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시장 조사 상권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내지는 발걸음 팔아서 예전처럼 하다 보면 실수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동용품을 팔려고 한다면 내 매장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정 1동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문정 1동의 뭐 그 인구 동향은 뭐 인구 분포는 뭐 어떤가, 요 정도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나 뭐 아니면 뭐 그 통계청에 가면 문정 1동의 아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세 미만의 아동은 대략 뭐 몇 명, 뭐 10세 이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그 인구 분포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매년 혹시 식당을 하시다 보면 뭐 인구 센서스 조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와가지고 뭐 조사하는 분들 뭐 가끔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 다 자료화해서 뭐 통계청이나 각 그 동사무소에 이미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 뭐 직장인들의 뭐 카드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카드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뭐 카드사 뭐 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나머지 이제 사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컨셉을 확정하고 브랜드 결정하고 메뉴를 구성을 해야 된다. 메뉴는 뭐 1차적인 메뉴 정도인데요. 여기서 컨셉이란, 자, 이 컨셉 되게 중요하죠. 일단 사람들이 그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식당을 하게 되면, 야, 니네 뭐 식당의 컨셉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컨셉 뭐지? 그냥 우리 컨셉은 뭐 그냥 삼겹살 파는 데야. 예, 삼겹살 파는 데가 한두 곳도 아니고, 아까 뭐 3위 안에 못 들어오면, 예, 이제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컨셉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컨셉이 무엇이냐면 일관되게 주장되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컨셉이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주장되어지는 하나의 이미지. 자, 나는 빨간색이야. 그럼 나는 이 빨간색을 계속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야, 니네 삼겹살 전문, 니네 뭐 매장은 컨셉은 뭐야? 우리는 빨간색이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브랜드. 일단 브랜드는 그 구체화된 컨셉의 표현입니다. 그냥 컨셉을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나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왕대포라는 브랜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왕대포 하면 선술집, 그 다음에 저가다,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이고 뭐 저관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술집 정도와 그 다음에 저가의 골목 상권에 대해 매장을 내고 그냥 오가다 편하게 들려 술 한잔 할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브랜드는 간판명은 왕대포로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서 왕대포, 상당히 적절한 간판명이죠. 브랜드예요. 그리고 암소 한 마리, 딱 봐도 뭐 소고기 전문점이죠. 암소 한 마리니까 소고기고, 그 다음에 고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메인 상권에 해당하고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관여 상품이다. 고관여와 저관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뭐냐면 꼼꼼히 아주 많이 자세히 뭐 이렇게 따져보느냐 안 따져보느냐. 많이 따져보면 고관여, 안 따져보고 대충 이러면 저관여입니다. 저희가 골목에 저희가 뭐 그 간단하게 술 한잔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골목에 선술집 들어가면서 뭐 일일이 다 따져보진 않죠. 이러니까 저관여. 근데 내가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오늘 뭐 한우 등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툭불이 나올지 원불이 나올지, 여기가 정말 괜찮은 집인지 아닌지, 뭐 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격만큼의 가성비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게 되죠. 이거는 고관여입니다. 당연히 암소 한 마리는 고관여에 해당하는 매장이 되고요. 이것도 적절히 잘 매칭이 된 브랜드가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적절하게 잘 만드는 것,
이것도 차별화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탕,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는 좀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제주를 굽다라고 만약에 그 삼겹살 전문점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제주를 굽다라는 상호로 삼겹살 전문점을 한번 창업해 보고 싶다 해서 제주를 굽다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삼겹살 전문점을 창업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는 제주 흑돼지를 전문점으로 하는 삼겹살 매장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삼겹살 이 두 가지 중에 삼겹살을 당연히 구워 먹는 거니까 삼겹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주라는 데에 초점을 두어서 제주는 청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돼지고기 하면 제주가 최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포인트로 두고 상호를 제주를 굽다라는 상호로 삼겹살 전문점을 한번 창업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메뉴 구성에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제 메뉴를 구성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뭐 메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렇게 하는데 컨셉과 브랜드에 맞는 최소의 상품으로 메뉴를 구성하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2080의 법칙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2080의 법칙이 뭐냐면 어느 한 조직에 100가지의 일이 있고 그 조직의 조직원이 10명, 구성원이 10명이라면 그 조직 구성원의 2명이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 100가지 일 중에 80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원의, 구성원의 8명이 나머지 20가지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가지의 일이 2명의 구성원에게만 몰린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연락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장된 연락처가 뭐 한 100명이다. 근데 실제로 그 1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불과 2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자, 여러분 옷장에 옷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100벌 정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중에 가장 많이 꺼내 입고 즐겨 입는 옷은 불과 20벌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빌프레도 파레토의 2080의 법칙을 메뉴를 구성하는데 적용을 하면 전체 메뉴의 20%가 메뉴가 10가지 있으면 그 중에 2개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전체 매출이 예를 들면 1억이라면 2가지, 10가지 중에 2개의 매출이 8천만 원의 매출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20%의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메뉴를 가져갈 때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아니하여도 된다. 뭐 이거고요.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갔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또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메뉴가 부족해서라면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메뉴를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면 그 집은 대박집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뉴는 단출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고객에 어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를 굽다라는 삼겹살 전문점의 메뉴는 한 5가지나 3가지 정도로 추려서 가고자 합니다. 뭐 삼겹살, 뭐 오겹살, 그 다음에 목살, 그 다음에 항정살도 있고, 갈매기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3가지와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메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프라이스, 가격으로 거래처 확보와 제조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제시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가격을 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가격이어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제시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가격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높이는 고가의 가격 정책을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산 와인과 중국산 와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프랑스산 와인이죠. 왜? 프랑스산이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당연히 프랑스산 와인이 중국산 와인보다 비싸도 고객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죠. 120일간 영도에서 저온 숙성시킨 삼겹살. 120일간 영도에서 저온 숙성시킨 제주산 흑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걸로 뭐 인간 문화재 누구누구의 비법으로 빚은 한산 소곡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면 고가의 가격으로 차별을 할 수 있고요. 외식업의 저가형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 노란 펜으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정말 차별화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순이익률이 10%도 안 된다면 이 가격 정책 정말 잘 써서 차별화를 좀 해야 되고요. 제가 만약에 제주 삼겹살 전문점으로 매장을 창업한다면 뭐 이런 방법 쓰겠죠. 뭐 당연히 가격들을 뭐 이제 고가로 책정하기도 하겠지만 이 고가의 가격들을 책정하면서 이런 상품도 껴넣겠어요. 뭐냐면 제주 전통술, 뭐 제주도 뭐 강술이라든지 오메기술이라든지 제주 뭐 소주 한라산 이런 술들도 상품 안에 넣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과 이런 이제 그 삼겹살과 이런 술을 이제 제주를 굽다라고 해서 첫 번째 메뉴로 뭐 오겹살, 두 번째 메뉴로 삼겹살, 세 번째 메뉴로 뭐 목살, 그 다음에 제주를 마시다라는 뭐 메뉴로 뭐 제주 강술, 그 다음에 제주 오메기술, 그 다음에 제주 한라산, 그 다음에 뭐 세트로 한번 묶어볼게요. 세트로 묶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코스에 맞춰서 술들이 좀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장에 찾아오셨는데 이 집에서 파는 뭐 삼겹살 종류 다 먹어보고 싶고 이 집에서 파는 술 정말 다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충분히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삼겹살 100g, 뭐 오겹살 100g, 목살 100g 이렇게 놔두고 제주를 굽다라는 메뉴에 놔두고 그 다음에 제주를 마시다라는 메뉴에 있는 세 가지 술을 삼겹살 처음에 100g 드실 때 제주 강술 나가서 뭐 반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구리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자 삼겹살 드실 때는 제주 강술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번 드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오겹살 나갈 때는 오메기술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다음 메뉴 드실 때는 뭐 그 다음 술 한라산 뭐 소주 뭐 제주 소주 한라산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들이 또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가격을 조금씩 더 높여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집의 상품을 다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먹어봤기 때문에 이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이때의 가격은 또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고가의 가격으로 경쟁사하고 대비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래처를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 플레이스, 뭐 식당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뭐 그 매장이라고 했는데 창업하는 과정에서 뭐 아웃테리어,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인테리어보다 아웃테리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캐릭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피에로죠. 로널드 맥도날드입니다. 자, KFC 캐릭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KFC 가면 뭐 할아버지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정확하게는 뭐 샌더스라는 분이죠. 그런데 버거킹의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좀 막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뭐 미국에서 뭐 그 햄버거 뭐 한창 그 햄버거의 뭐 4대 브랜드에서 나왔던 웬디스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지금은 철수했지만 기억 안 나시죠?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뭐 햄버거 브랜드로 뭐 버거킹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데 맥도날드가 1등이에요. 맥도날드의 캐릭터는 쉽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KFC 캐릭터도 쉽게 기억이 납니다. 이 캐릭터를 잘만 이용하면 내 매장을 고객으로부터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웃테리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만약에 아웃테리어에 캐릭터를 설치를 한다면 그 캐릭터에는 이름을 지어주고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데요. 제가 그 소상공인 기심정결 앞에 보니까
저기 보면 소상공인 기심전결에서 그 마켓 밑에 남자분이 계세요. 그 뭐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 남자분이 뭐 소상공인 기심전결이라는 이런 컨텐츠의 캐릭터라고 한다면 자,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소상공인 기심전결에 맞게끔. 만약에 저기 남자분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동물의 이름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저분의 이름을 걸리버라고 한번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뭐냐면 자, 걸리버가 제안하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지훈 강사를 모시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그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맥도날드는 이런 그 캐릭터를 아주 기맥히게 이용하는 그런 그 상수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맥도날드의 브랜드 중에 해피밀 캐릭터 상품을 그 맥도날드 상품에 끼워서 아이들에게 판매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비슷한 예로 뭐 국진이빵, 그 다음에 삼립빵에다가 예전에 일본의 캐릭터인 포켓몬스터 뭐 카드를 넣어서 뭐 팔았다니 뭐 그 캐릭터를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이 빵을 사고 빵은 뭐 다 버리고 그 포켓몬스터 카드만 가져가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캐릭터만 잘 이용해도 여러분들의 매출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테리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캐릭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창업 초기라면요. 지금 뭐 이미 그 매장 5년, 10년 됐는데 이제서 뭐 캐릭터를 하시기에는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를 하셔야 된다면 아웃테리어 쪽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고객이 아동인 곳은 뭐 매장 내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도 인테리어를 통해 좋은 차별화를 뭐 꾀하는 거고요. 뭐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뭐 문화와 공간으로 차별화시도 사실 지금 스타벅스만 가지고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려면 얘도 뭐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커피 브랜드는 뭐 커피의 맛, 커피의 향, 원두 뭐 이런 것에 뭐 포인트를 맞출 때 스타벅스는 공간, 시간, 뭐 여유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매장을 인테리어 할 때 뭐 충분히 고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넓게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책도 뭐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어떤 매장에 가서 한정적으로 이 시간에 촉박해서 그 매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가서는 충분히 시간을 누려라. 뭐 이런 전략을 갖고 갔던 거죠. 아웃테리어는 모르겠는데 인테리어에서는 대단히 차별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건데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아웃테리어 다 끝나고 우리는 뭐 지금 뭐 5년, 10년 돼가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스타벅스에서 사용했던 좋은 사례이기도 한데 음악을 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근데 음악을 틀 때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뭐 50대 정도 되는데 뭐 지금 뭐 20대 방탄소년단 음악 뭐 이런 거 아니라 50대 정도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음악을 틀을 때 이러한 음악을 틀어라라고 본사에서 딱 리스트를 정해서 CD를 구워서 옵니다. 그것만 틀 수가 있어요. 고객이 제가 잠시 뭐 다른 음악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의 컨셉에 맞고 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연령층, 타겟에 맞는 음악을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제 뭐 5년도 됐고 뭐 10년도 지났는데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뭐 근사 캐릭터 만들고 뭐 이런 건 할 수 없어. 근데 음악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너를 좀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깥에다가 좀 문구라도 하나 좀 걸어 보시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은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님께서 드시는 순댓국에는 11가지의 한방 재료와 뭐 6가지의 야채를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었고 그 육수를 이용해서 순댓국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뭐 건강한 순댓국을 드시고 계십니다. 뭐 이런 문구라도 좀 넣어보시고 뭐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의 정성으로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구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좀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구가 가지고 있는 힘 정말 막강한데요. 잠시만 뭐 시간이 뭐 없어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뭐 이런 거죠. 아버님
여보, 올 겨울에는 부모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겠어요. 뭐 경동 보일러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침대는 뭐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용각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건 뭐 카피만 기억이 나요. 문구만 기억나고, 이게 뭐 016이었는지 017년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정말 대단한 그 문구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짜장면 시키신 분. 그 다음에 뭐 한국 지형에 강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보면 생각나는 거 많아요. 세탁기 중에서는 뭐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교범이라고 불리는 뭐 트롬 세탁기에서는 이런 뭐 광고 문구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명품 옷은 명품 세탁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 옷 아무 세탁기로 세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뭐 트롬 세탁기의 판매를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이렇게 하나의 카피, 광고 문구가 미치는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만약에 굳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족하다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매장 앞에 상품에 대한 설명 아니면 문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써붙여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주를 굽다라는 그 삼겹살 전문점을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매장 앞에 뭐 제주도를 상징하는 뭐 돌 하루방 정도 갖다 놓고 주변에 뭐 야자수 나무나 인조로 갖다 놓고 고객들이 와서 그쪽에서 편하게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웃테리어를 좀 하고 싶고요. 안에 들어오신다면 물론 그 하루방 이름을 좀 한번 지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제주 느낌이 물씬 나게끔 안을 또 인테리어를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주다라는, 제주는 곧 흑돼지이고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삼겹살을 판매하는 곳이 제주를 굽다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고객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 간단하게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전에 참이슬의 두꺼비, 소주 있죠. 참이슬 소주의 두꺼비. 우리가 뭐 술 먹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저 두꺼비 암놈이야, 순놈이야.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고객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면 그건 더 대박나는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는데, 오픈 리허설과 그랜드 오픈으로 판촉,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들을 좀 대신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분대라면 갖고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이에요. 창업을 하게 되면 가오픈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가오픈 기간을 좀 한 달 정도 가져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4P에서 4C, 그다음 마지막 4E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참여를 좀 유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가오픈 기간에 매장을 많이 방문해서 그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 실수를 최대한 좀 줄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오픈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랜드 오픈 기간에 굳이 아까 판촉 행사를 해야 된다면 이런 거죠.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길을 가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약봉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봉지를 받으면서 어디 그 병원이 오픈을 했구나, 아니면 뭐 약국이 오픈을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점을 오픈한 거예요. 뭐냐면 좋은 음식은 몸에 좋은 약입니다. 보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그 의사 가운을 입은 분들이 나눠주는 약봉투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그 매장에 주소가 있죠. 약도가 있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본,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받아본 그 어떤 판촉물보다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스시집을 오픈을 했는데 그분은 주변에 매장이 오픈하면서 떡을 돌리는 게 관례였는데요. 그분은 약식으로 주변에 있는 매장에다 초밥을 돌렸대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제가 만약에 제주를 굽다라는 매장을 삼겹살 전문점을 오픈을 하고 이웃에게 떡을 돌려야겠다면 전 최소한 제주 전통떡인 빙떡이나 오메기떡을 돌려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의 머릿속에 오메기떡을 통해서 제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광고나 이런 홍보 전략, 자, 고객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집중시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2부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차별화 전략의 심화편, 그리고 그것을 예로 들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듣다가 부족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지금 그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